화성 연쇄살인 사건 목격자들에게 최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프로파일러이시면서 최면 수사 최고 전문가이시죠. 권일용 전 경찰청 경정 자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하나씩요. 아직도 그 이모 씨는 범행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6번인가 조사했다는 지금 8차례, 8차례. 8차례 부산 교도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부 네. 다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프로파일러 분들이 이모 씨를 계속 조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프로파일러가 당초 한 5명 정도 됐는데 지금 네. 9명까지 보강을 한 상황이고요. 많이 아시다시피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네. 때 그때 강호순의 그 자백을 이끌어냈던 그 프로파일러도 현재 투입이 돼서 네. 계속 이모 씨와 지금 만나고 또 조사 내용을 얘기하면서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작업을 네.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권경정님은 뭐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파일러로 알려져 있지만 최면 수사도 거의 도입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이모 씨 수사하고 있는 최면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들하고도 혹시 직접 네, 최면 수사를 가르치셨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체면 수사관들이 뭐 따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요. 프로파일러 중에서 또 체면 수사 교육을 받아서 현재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 투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성을 했던 후배들이 지금 열심히 이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명이나 이 최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관이 있습니까? 현재 그 이 법 체면 수사 학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요. 네. 거기에는 한 60여 명의 경찰관들 또 군 수사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건 최면 수사라는 게 영화에서나 보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체면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초창기에 굉장히 활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목격자나 피해자의 기억을 회상하는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이제 법 체면으로 표현이 되고요. 네. 일반 체면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치료라든지 어떤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한 영역에서 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법 체면 수사와 일반 체면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군요. 되고요. 네. 체면 수사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한 이후에 목격자나 피해자들의 어떤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돼서 그때 목격자들에게 뭐 일관성 있는 좀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까? 최면 수사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7차 사건 때 그때 우리가 그 당시에 용의자 몽타주를 많이 봤잖아요. 네. 그 몽타주를 만드는데 기여했던 버스 안내원이 실제로 조사를 받았고요. 네. 지금 용의자 이모 씨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것도 최면 수사 과정에서. 네. 네. 그리고 7차 사건에도 사실 그 목격자가 또 있는데 네. 여학생하고 당시에 대화를 나누고 있던 용의자를 그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축산업자인데 그 사람의 경우에도 똑같이 조사를 했을 때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그 목격자가 있으면 네. 지금 그냥 멀쩡한 의식에서 여쭤보면 되지. 왜 이걸 최면 속에서? 네네. 이 체면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사실 목격자나 피해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충격을 받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거나 스스로 잊어버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기억들을 회상을 하기 때문에 이 법체면 수사관은 지금 이 목격자나 피해자가 체면 상태에서 자기 그 목격한 사실을 나타낼 때 또 다른 어떤 그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으면 실시하지를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당시에 목격을 했던 그 버스 안내원께서 적극적으로 내가 이 기억을 회상해 내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이 있었고 그게 충분히 그 기억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고준희 양 살인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사건 최면 수사로 풀렸다는데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2년 전에 전주에서 5살 고준희 양이 실종돼서 숨진 채 발견됐었는데요. 당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찰은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최면 수사를 진행했는데 주민들은 2017년 4월부터 준희 양에 대한 기억이 없었고 경찰은 이 최면 수사를 통해서 4월 어느 날 주민들이 준희 양을 마지막으로 본 걸 찾아냈습니다. 이 기간 그래서 준희 양의 아버지 고 씨와 내연녀 이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군산에서 잡혔다는 걸 확인했고요. 실제로 군산의 한 야산에 묻혀 있는 준희 양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 씨는
징역 20년, 안매장을 도운 동거녀와 모친은 각각 징역 10년,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참고인 진술할 때는 준이 양을 본 기억이 없어요 했는데 네. 최면 수사를 하니까 내가 언젠가 며칠쯤에 그 친구를 봤다는 걸 네, 찾아낸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사실 목격자들의 기억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그 시점들을 네. 확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한 명에 의한 체면보다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체면을 통해서 서로의 기억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수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게 되는 과정을 네. 거칩니다. 기억하시는 또 다른 사건 중에 최면 수사로 뭐 용의자를 특정했다든지 큰 수사의 진전이 있었던 경우가 네, 저는 뭐 현직에 있을 때 한 200여 건 이상의 체면 수사를 했었고요. 특히 강호순 사건이 지금 현재도 그 같이 협업을 했던 후리 프로파일러가 이제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 장면에서 강호순이 이 현금 피해자의 현금 카드로 네.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목격자들이 전혀 다른 진술들을 했었습니다. 뭐 버스를 타고 왔다, 자기 차를 타고 왔다, 택시를 타고 왔다 이렇게 다르게 진술을 했을 때 제가 한 학생을 체면 수사를 통해서 그 택시를 타고 왔다라는 것을 일단 밝혀내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체면 수사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격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진술의 기억 해상도 있지만 당시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 제3의 목격자들을 확보해서 네. 수사에 활용할 예를 수 들어 있는. 그렇죠. 처음엔 진술 못하다가 네. 어느 상점 그 주인도 봤어요라는 걸 그렇습니다. 체면에서 말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확인들을 통해서 보다 더 확신 있는 그 단서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네. 우리 보통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최면에 걸렸다 깨어난 사람이 네.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걸 네, 볼 수 네.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수면 상태를 최면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어떤 상태인 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체면하고는 이제 법체면 수사는 전혀 다른 유형이라고 봐야 되고요. 체면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우리가 상대방 얘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잘 들리듯이 체면을 하는 사람과 피체면자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억의 단서들을 찾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어떤 무의식에 있는 것이 갑자기 떠오른다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체면에 안 때문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까? 체면에 안 걸리는 사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면을 목격자나 피해자만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용의자일 경우에는 체면을 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체면에 유도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용의자 체면 수사에 응해주는 대상이 내가 이걸 협조해야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겠군요. 예, 그래서 그런 의지만 충분하다면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체면에 유도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네. 체면에 걸린 척하면서 네. 거짓말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용의자는 용의자는 체면 수사를 유체하지 안 한다.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격자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의 말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면의 어떤 척도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체면을 하는 수사관이 그 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현장 상황하고 검토를 해서 이 기억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한 이후의 결과를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체면 상태에서 나온 진술을 수사에 활용한다. 네. 이건 좀 다른 측면입니다. 네. 거기서 나온 어떤 특정 사실이 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는다고요?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거짓말 탐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학적 신빙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학적으로 100%라는 게 확보가 안 돼 있는 거고요. 네. 특히나 이제 법체면 수사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 상태에서 뭐 집중력이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술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런 어떤 수사의 중요한 단서로는 활용될 수 있지만 네.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데 어느 과정에서 지금 저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어느 지점에서 막혔다거나 수사가 이럴 때 그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그렇습니다. 네. 정황들을 찾아내는 거다. 네, 그렇죠. 예전 이 사건 특히 화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CCTV라든지 이렇게 범행을 유추할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없던 시절의 사건이기 때문에 네. 목격자의 진술들이 굉장히 유력한 어떤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네. 법체면 수사까지 활용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뭐 우리보다 더 원활하게 이런 체면 수사가 예, 쓰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FBI 요원들도 와서 이 체면 수사를 자기들도 시행을 하고 있고 네.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하는지 세미나도 같이 개최했던 그런 그렇군요. 기회가 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생소한 분야 체면 수사 살펴봤습니다. 자,
원희룡 경정 설명 여기까지 듣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고요.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태풍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사설건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